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요즘에 그냥 아주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든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환경적 요소에 대한 리더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요. 21세기 지식경영의 힘입니다. 아시아 로아스하고 ESG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ES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 로아스와 ESG와 어떠한 융합이 되는지 콜라보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시아 로아스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에는 이제 기존 업체인 한국표준협회가 한 22년간 인증 사업을 해왔죠. 그러다가 저희 협회에서 미국의 로아스 하키와 아시아 로아스 하키 싱가포르와 협업을 통해서 아시아 로아스 인증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왜 오늘 로아스하고 ESG 경영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역할을 하든 독점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또 독식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는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체이기 때문에 로아스 인증을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제주도에서는 이제 동아시아 로아스라고 또 만들었죠. 아무튼 많은 업체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해주는 인증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아스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오브 헬스라고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로아스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이 행복하게 환경과 개인적인 발전, 또 지속 가능한 생활, 또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찌 보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자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타 인증기관에서는 뭐 상품을 인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아 로아스 인증에서는 상품을 인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CEO가 있는 기업을 인증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사장이 뭐 아주 나쁜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능하면 이제 요즘에 자기 브랜드를 걸고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었고 자기가 먹는 음식이고 이렇게 자기 PR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아스의 기본 원칙인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다시 말해서 이제 블루오션을 창조하면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런 게 로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속가능 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품질이라든가 기업의 또 이런 상품, 기업의 평가, 또 CEO나 기업 경영자의 평가를 함께 평가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아시아 로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시대가 MZ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베이비붐 시대에서 이제 MZ 시대로 넘어갔는데, 이 MZ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뭐 제가 몇몇 CEO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사이에 환원하겠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부분이 이제 MZ세대들이 너무 자기주의적이고 뭐 자기 편향주의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 로아스는 소비자들과 연결되는 마케팅 또는 뭐 전략 및 환경, 또 비즈니스에 대한 공급 능력, 재정 능력, 또 제품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거고, 또 리더로서 할 일은 이제 로아스 인증을 받게 되면 뭐 관리 능력과 또 비전 창출, 또 내부 커뮤니케이션, 대화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런 게 바로 사회적인 균형을 맞추는 사회 구성원, 즉 우리가 웨어 더 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프 스타일 경영이 이제 리더자로서 역할이 되겠죠. 자, 로아스라는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도 있고 무슨 뭐 우리 음식 살리기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창조하는 뭐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산에 가도
푸른 나무를 보면은 마음의 한결 좀 좋죠. 그렇듯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가꾸기라든가 또 우리 그 에너지 화석 연료 줄이기 또 물도 먹는 물에 대한 그 건강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내 오래 사는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로아스에는 국민 건강과 함께하는 웰빙과 웰다이 또 질병 예방 치료하는 게 로아스 인증입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실성하고 근면성, 창의성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리더자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성실성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성실의 기준이 어디냐 이거는 나부터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약속 미팅이 있으면 꼭 지각하는 친구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소탐 대실이라고 작은 그 돈에 연연해서 인간관계가 뭐 이렇게 끊어지는 경향도 종종 제가 봐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 로아스 연결을 하면서 소비자 행복 지수, 상대방의 행복 지수를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시아 로아스의 기본 방침이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제 로아스의 기본 방침과 유사하게 나온 게 바로 ESG 경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ESG라는 거는 뭐 인벨리오멘트하고 뭐 소셜하고 또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게 한 20년 전에 나왔다고 그랬죠. 과거에는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팔면 재화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 현금 들어오는 게 결국은 또 다시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CEO들의 도덕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그 도덕성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바로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처럼 그 MZ세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에 MZ세대는 뭐 환경운동 달리기라든가 뭐 여러가지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 그런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ESG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란 무엇인가? 자, 우리 그동안 비즈니스의 목적은 아주 간단했어요.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인컴 하기 위해서. 인컴을 벌기 위해서 사장, CEO들의 도덕적 불감등도 상당했어요. 물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뭐 얼마 전에 터진 뭐 우리 그 LH공사 건도 마찬가지고, 유독 뭐 LH공사 뿐이겠습니까? 뭐 사회적 이슈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정말 좋은 쪽으로 글로벌 이슈가 돼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사회적 이슈가 상당히 뭐 번민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있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 인벨로우먼트라는 그 환경이 사회적 지배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또 뭐 이렇게 지속 가능이라든가 지배 구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하나둘 ESG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또 미국의 투자회사에서도 앞으로는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 그러니까 멀리 보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우리 뭐 지식 가치라든가 뭐 기업 가치를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 투자는 상당히 중요하죠.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재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인류가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저희가 과거에 무슨 뭐 댕기열로 뭐 몇 명 죽었네 뭐 해서 인류 뭐 인구들이 감소하고 또 새로 인구가 탄생하면은 뭐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 장애인을 위한 그런 뭐 복지 사업, 그러니까 실제 건강한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서 건강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다 인컴을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비용이 손실되는 게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현실성으로 돌아온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어찌 말하면은 이제 예전 모습, 우리가 이제 깨끗한 뭐 냇가에 무슨 물고기가 놀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런 풀벌레가 뛰어노는 그 옛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로아스와 ESG 경영은 콜라보 비슷하지만 로아스는 그 상품에 대한 평가이기 전에 사장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ESG 경영은 기업의 리더로서
리더가 평가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ES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환경적으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벨로먼트라고 하는데, 환경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자, 환경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디젤차 줄이기 운동, 또 화석연료 줄이기 운동 하다 보니까 뭐예요? 기후적 변화죠. 기후위기. 기후위기, 또 무슨 미세먼지, 우리 타이어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돌 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또 플라스틱, 우리가 요번에 지금 음식물을 배달해 먹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릇, 플라스틱 그릇을 쓰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시 다 먹는 그릇인데, 저희는 이제 미래 가치 모르고 먹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거를 아끼고, 또 이 리더자가 이런 생각을 미리 했다면, 이렇게 25시 같은 데는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녹는 봉투를 만든다든가, 우리 녹말가루를 만든다든가, 요런 게 바로 다 ESG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ESG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회적 우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적 환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장애인이 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들만이 성장해서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복지 혜택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불만족, 블랙슈머를 또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이라든가, 이 소비자 현황, 소비자 그 보호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되겠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축자고 일만 해서 물건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쉬는 시간, 복지 혜택을 많이 드려야 되겠죠. 물론 이제 너무 많은 복지로 인해서 국가가 어려워지고 또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는 저도 반대지만, 어느 정도 그 일한 만큼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복지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기업 지배 구조죠. 과거에 아시다시피 이제 1차 오너가 있으면 그 오너가 문어발식으로 자기만 벌어서 자기만 갖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규제하는 방식으로 또 경영 구조를 개편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경영할 수 있게끔 해놨고, 또 직원 관계를 이제 청취하는, 직원의 아이디어를 듣고 직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경영자의 보상, 또 직원에 대한 보상, 이런 게 바로 ESG의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ESG의 약자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물건을 소부품을 가지고 와서 대조립을 하는 과정이겠지만, ESG의 기본적인 것은 비재무적 요소, 지금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엮어 놓은 게 바로 그 ESG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인벨로먼트라고 해서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제 S를 이제 소셜이라고 해서 사회적 임팩트, 그 다음에 거버넌스 G를 그래서 기업 윤리라든가 또 정책 같은 제도, 또 지배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원하는 계속 원화가 아니라 공동 경영해서 기업 가치 향상시키고 미래 지속 가능 기업을 만드는 게 바로 G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벨로먼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워더 여러 가지 환경, 물, 플라스틱, 에너자이즈, 무슨 기후 변화, 미세먼지, 이게 다 있겠고, 또 소셜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 헬스, 카스토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버넌스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방법. 제가 지난 시간에 리더자 역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실성과 창의성, 또 벤치마킹 하는 부분, 또 함께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오너들이 지시 명령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듣고서 함께 하는 이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ESG 약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ESG가 왜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하냐? 말씀드렸지만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 ESG 투자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ESG를 투자하면 환경이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환경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도 이렇게 천연 조미료를 쓴다든가 그러면은 폐기물이 안 나오겠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겠고, 이런 부분, 또 기후도 깨끗해지고,
여러분 알겠지만 등산에 가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주 깨끗한 공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을 살리는 미래 MZ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을 위한 환경을 우리가 지켜주자. 이게 이제 아주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자, 그전에는 제가 일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인들이 사실은 뭐 떼약볕에 눈송이를 지금 그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었으면 여름에는 그 눈사람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 기술을 연결시키는 그 벤치 기술이 돼야 되는데,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ESG 투자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에 좋다. 왜냐? 투명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의 기업들이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세무 관계라든가 무슨 환경 노동 관계라든가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 진짜 뭐 이연련 비연련이라고 정말 기업 한국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무슨 창업하기가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코끼리 웃기는 것보다도 힘들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한국에서 경영하는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뭐 외국에 가서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가 좋다는 것이 ESG 투자의 또한 방법이고, 늘상 말하듯이 다음 세대에 좋다. 저희가 지금 과거에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을 다 깨부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와우 아파트 질 때 맨 먼저 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아파트 다 사시겠지만 아파트는 뭐 침대에 있는 자리가 계속 층층층층 올라가고 있겠죠. 또 아파트를 짓는 그 콘크리트가 얼마나 그 유해합니까? 뭐 폐기물을 다 섞어서 할 정도로 그 콘크리트가 인체에 유해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병도 걸리고 또 무슨 뭐 치매도 일찍 오고 인간 100세 시대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많은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속 가는 길이라는 게 행복하게 존속해야 되는데 약이나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정책적으로 제안할 때 이런 경우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만약에 시군에 정말 종합병원을 멋있게 지어놓고 인구 유입을 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그 병원이라든가 아주 그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큰 대형 병원은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땅값이 비싼 거고, 또 파락군이라 해서 그 파락군 내에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교육 환경이 있으니까 다 그리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배제할 수 있는 게 우리는 ESG 경영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국가, 전 세계 가장 행복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게 ESG 경영의 기본 방침입니다. 물론 2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나온 이런 그 경영 방침이지만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얼른 카피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저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ESG 경영을 한국형 ESG 경영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형 표준형 ESG 경영.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서로가 협업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ESG 경영이 왜 우리 기업 경영이 좋으냐? 인간과 환경이 좋다면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공적으로 기쁨 속에 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죄 저지르는 뭐 범죄자도 줄어들겠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뭐 청소년이 행복하면 국가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한 겁니다. 뭐 과거 이주 시대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이렇게 정승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없는데 평민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많다. 왜 그러냐면 평민의 집은 가진 건 없지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거를 지키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는 거죠. 뭐 자식 간에도 서로 죽고 뭐 이렇게 배제하고 뭐 우리 대기업 보십시오. 뭐 큰아들이 어쩌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 딸들 대들죠. 자, 이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건데 이 행복한 미래 경영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ESG 경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목표와 수익을 배분하고 나누는, 비록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고하고 서로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환경이 변화가 되면은 고생스러운 건 다 알 겁니다. 뭐 어디 여행 가서 잠자리 변화하면 밤새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이게 환경의 변화인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ESG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사회 지배 구조를 함께 하는 것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ESG 개념을 보니까 말이에요. 뭐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라고 있죠. 블랙록이라고. 그 레리 핑크 회장이 뭐 한마디 던졌습니다. 뭐 앞으로 ESG 전략을 ESG 경영을 채택하지 않은 기업은 투자 가치가 없다. 리스크가 많다. 뭐 요즘 알다시피 기업을 한번 콕 훑어보면은 얼마나 리스크가 많습니까? 숨긴 게 이빨에 치 섞인 것보다 더 깊이 숨겨 있는 게 바로 기업 경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세무적으로 문제도 많지만 기업이 마음대로 활동적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그런 경영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만 잘 만들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 사회적 경영도 잘해야 되고 환경적 경영도 잘해야 되고 또 남의 말도 청취를 잘 들어야 되고 또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도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환경적을 내가 파기하면은 나는 그 ESG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고, 다른 사람이 파기할 때 나는 파기를 못하고 또 파기를 할 수 없도록 내가 미리 조치하는 게 바로 ESG 경영입니다. 자, 로아스 경영과 ESG 경영이 일치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ESG 경영에서, 자, 로아스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자, 인벨로멘트가 있고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로아스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자, 소셜이 있겠고, 기업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적이고 지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ESG가 왜 필요하고 왜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요, 지금 살아남기 참 힘듭니다. 요즘에 팬데믹 한번 훅 오니까 중소업자 또는 뭐 이렇게 창업한 기업들이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이 존재 가치가 살아나기 힘들겠습니까? 저희 나라에 100년 이상 기업은 뭐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아니고 10년이 넘어가면은 경영을 잘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긴다는 것도 참 어렵다는 뜻이죠. 여기는 두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경영자가 기본적인 학습이 안 돼서 무작정 뛰어들었다는 거고, 무작정 뛰어들었다는 자기의 그 경력, 자기 능력만 보고 뛰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사회가 만만합니까? 그냥 개미줄, 그 거미줄 엉켜있는 것처럼 엉켜있는 게 이 현재의 사회 구조인데, 이 구조를, 거미줄을 뚫고 나가려면 뭐 성실해야죠, 대인관계 좋아야죠, 무슨 뭐 리더자로서 뭐라 그럴까,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거를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물건만 잘 만들면 성공한다, 이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경제적 성과를 유심히 봤지만 기업 그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매출 높이는 게 아니라, 매출은 작지만 뭐 제품과 이제 서비스, 이런 걸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뭐 우리가 그 물건을 주문했을 때 뭐 소비자 짜장면을 시켰든 아니면 무슨 뭐 하다못해 족발을 시켰든 맛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주문 안 하죠. 또 배달이 늦었어, 그럼 다시 그 주문 안 하죠. 그래서 서비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은 뭐냐, 종국에는 재무적 성과가 나온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게 ESG라든가 로아스 경영이 안 되면 재무적 성과가 안 나온다. 즉 다시 말해서 대체대조표가 제로라는 얘기죠. 우리가 대변과 차변이 올바르게 성장돼야 되지, 어느 한 곳, 대변과 차변 어느 한 곳이라도 숨기거나 잘못되게 만들면 아까 이야기한 한여름의 눈사람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 도착돼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 2년간 지탱하고 있죠. 또 이 팬데믹 바이러스 뭐 코로나만 뿐이겠습니까? 이제 기후변화 나오죠. 뭐 이렇게 북극해 얼음이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해수가 올라가죠. 나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는 총칼과 싸움을 했죠. 지금은 이제 뭐 전염병, 이거 다 사람이 죽어나가죠. 언제 어떻게 우리도 우기관리에 당할지 모릅니다. 또 어떻습니까? 기업을 막 키우면 뭐합니까? 또 뭐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죠. 그러니까 이 기업 경영이 불확실한 겁니다. 클린하게 경영해야 되는데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기업이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대기업도
그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움직이는 대기업도 ESG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먼저 딱 선도적 역할을 해야 중소기업도 가고 조그만 기업도 가겠지만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리더자를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재빠르게 이거를 조치해야 됩니다. 자, 비재무적 성과, 다시 말해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벌어지는 그런 가치, 즉 다시 말해서 환경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가치 또는 이제 그 거버넌스, 이런 가치가 앞으로 기업 경영에 좌우한다. 그래서 그 리더자가 되려면 이런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ESG 경영을 통해서 착한 기업도 저희 나라 좀 많죠. 물론 이제 일일이 기업을 제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강의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착한 척 하죠. 아마 우리 그런 거 잘 봤을 겁니다. 뭐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뒤로는 다 뭐 배임에 횡령에, 또 지금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응? 겉으로는 막 자기가 뭐 다 할 것 같죠. 나중에 되고 나면 뭐 나 몰라라 하는 게 정치인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뭐 아무도 안 믿죠.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믿어라. 나부터 실행하자. 자기 자신을 믿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자. 지나가다가 뭐 쓰레기 탁 버리는 거, 담배꽁초 탁 버리는 거, 이것도 ESG 경영에 위배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게 착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는 착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바뀌어서 앞으로는 착한 척하고 뒤로는 악한 기업 하면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ESG에서 거버넌스 다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오픈해서 함께 성장하는 게 바로 ESG 경영이죠. 자,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MZ세대가 우리나라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이들이 소비 욕구, 이들이 소비하는 것이 엄청나죠. 자, 우리 세대에서 소비하는 게 만약에 만원짜리, 5만원짜리라면 MZ세대들은 50만원, 500만원짜리입니다. 화폐 가치가 그만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갔더니 말이에요. 콜라 하나가 1억 원하고 바나나가 5천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5천만 원 하니까 한국 돈 5천만 원이 아니라 그만큼 화폐 가치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뭐 1원, 10원, 100원, 1000원짜리는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남이 나라 일이 아니고 남이 위기가 아니고 저희도 과거에 이런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자기 자신의 가치 소비,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밸류를 높이는 것이 바로 놓칠 수 없는 ESG 경영의 기본 방침입니다. 자, 우리는 돈 된다고 뭐든지 할 거 아닙니다. 뭐 돈 된다 해서 땅 끌인가요? 그거 돈 끌어다가 뭐 주식 투자한 사람, 또 제가 제 가까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뭐 돈 끌어다가 뭐 코인 한 사람, 남들이 코인 잘 된다니까 뭐 코인 해가지고 망한 사람, 물론 맨 처음에 손대서 나쁜 마음으로 돈을 다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뭐 집에 가서 어디 몸이 아픈다거나 그렇게 불법으로 번 돈은 반드시 불법으로 돈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공정과 평등이 있어야 되겠고 환경과 안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이 천만 시대입니다.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동물학적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거, 내가 이루어진 거, SNS를 통해서 바로 전 세계로 날아갑니다. 아프리카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이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저 남미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SNS입니다. 그만큼 소셜 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2030 세대한테 착한 기업을 반드시 물려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착한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평가를 해보았는데 MZ세대들의 이슈가 나왔어요. MZ세대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나는 가치 소비자다. 79%가 그렇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사도 가치 있는 걸 사겠다. 가치 없는 걸 사지 않겠다는 게 바로 MZ세대들의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ESG 활동 중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인벨로먼트라든가 소셜이라든가 거버넌스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바로 인벨로먼트입니다. 환경입니다. 앞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쓰레기 줍기 운동, 뭐 음식물 줄이기 운동,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뭐 이렇게 음식물 나눠 먹기 운동 이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 20% 정도밖에 안 되고, 거버넌스 뭐 남들이 나를 위해준다, 뭐 나눠 먹는다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인벨로먼트가 가장 큰 64.7%가 ESG 활동 중 해야 할 일이라고 MZ세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환경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있고, 자, 환경 이슈에서는 기후변화가 있겠죠. 우리 지금 탄소 배출권 때문에 난리죠. 뭐 수질오염이 있죠. 우리나라 물 좋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가 물 사 먹는 때가 언제부터 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위스의 모물 에비앙이라고 하지요. 이 에비앙물과 우리 수돗물과 비교한다면 저 수돗물이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저도 수돗물을 그냥 먹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에비앙을 그 정수해서 집수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려면 최하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3개월 동안 그 물병에 햇빛을 쬐고 배를 타고 여기 왔는데 그 물하고 내가 바로 집수한 물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MZ세대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하죠. 또 생물이 그냥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 목재 수입하면 목재에 따라오는 뭐 파충류 있죠. 무슨 뭐 이렇게 벌레들 있죠. 이게 뭐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제 뭐 국가 세계 이런 게 없어요. 하나야 하나. 또 에너지 효율 뭐. 자, MZ세대들의 이슈에서 보면 사회적 이슈가 있겠죠. 자, 고객 만족이라든가 또는 뭐 성별 다양성, 직원 참여,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관계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인벨로먼트라든가 소셜 또는 거버넌스에서 환경 이슈와 사회 이슈, 지배구조 이슈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요즘에 기업들이 뭐 이사회 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감사위원회 구조도 없고, 또 혁신위원회도 없고, 또 뇌물 및 부패 사건 많죠. 또 임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임원들이 또 엉뚱한 짓 하고 있죠. 또 정치 기부금 낸 거 어때요? 다 내부 고발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ESG 경영에서는 MZ세대들의 그런 현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앞으로 ESG 현실이 어떠냐, 우리가 봤을 때 뭐 꼭 하면 좋은 현실이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20년 전에 이미 시작했던 게 ESG 경영인데 앞으로는 꼭 해야만 된다. 안 하고는 이제 기업 가치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구글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그 CM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기업이 스스로 빠르게 변화하는 거죠. 이 변화하는 것이 바로 배려 경영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전자 같은 거 어때요? 에너지 효율 개선하고 있죠. 뭐 물질 저감하고 있죠. 환경 개선하고 있죠. 또 번외로 뭐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해가지고 뭐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가리키는 프로그램 만들고 있죠. SK 사회적 책임 다하고 있죠. 저희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학습의 효과입니다.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르죠. 자, 대기업의 SK그룹이라든가 삼성 또 현대그룹이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바로 ESG 활동인데,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따라할지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자로서 꼭 필요한 로아스 경영과 ESG 경영, 또 ESG 경영이 왜 꼭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려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있는 뿌리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카피하는 남들 거를 보고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디벨롭먼트하게 한다는 거, 요거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면 좋은 활동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로아스 경영과 ESG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